자, 국민의 짐부터 한번 가볼게요. 재밌어. 정말 재밌어. 국민의 짐이 있어. 안철수가 있어. 어차피 국민의 짐에서는 저는 그냥 나경원 뽑힌다고 봐. 예. 오세훈은 아무리 영수도 정계 은퇴 이제 내가 봤을 때. 왜 그래요? 마차님. 왜 나경원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나경원이 피부 관리를 잘했잖아요. 그걸 뭐 그렇기도 하고 인지도가 가장 높아서 찍기 쉬운 이미지 정치로는 좀 승부를 볼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이야기 핵심 단어가 안 나왔어. 여성 가산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얻은 득표의 10%가 더 가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빙 상황에 오세훈한테는 치명적이죠, 그게. 그렇죠. 어쨌든 나경원이 된다고 봐요.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인가? 그것도 재미있게 지켜볼 만한. 훌륭한 단일화 안 됩니다. 예. 불가능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명이 포기는 하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가 나경원 손잡고 선거운동하기는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예. 문제는 첫 번째. 나경원한테 안철수하고 여론조사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나경원이 여성 가산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여성 가산점 같은 게 이런 데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줘야 된다고. 나경원인데. 난 줘야지. 나경원을 지지합니다. 저는 나경원한테 여성 가산점 한 30%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철수하고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썼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25%로 네. 받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입장에서 나경원한테 여성 가산점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요거는 당내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항이에요, 문항. 질문. 그러니까 문항하고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이미 단일 후보가 돼 있고 처음에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지금까지 요즘에는 박영선 후보랑 1, 2위를 다투잖아. 예. 그러면 안철수는 지금 해야 좋아. 여론조사를. 그리고 국민의 짐에서는 단일 후보가 이제 뽑힐락 말락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알리는 시간도 필요해.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 안철수 쪽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저기 뽑히자마자 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네. 실제로. 예. 그리고 국민의 짐에서는 그 후보 등록일 전 딱 맞춰서 하자 이 분위기예요. 그게 3월 18일인가 18일, 19일 예, 이렇게. 예. 그게 첫 번째고. 이거 뭐 절충안이 나오긴 하겠죠. 그 사이에 어떤 날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문항입니다. 문항. 문항 때문에 결정하고 나는 이게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질문하는 그 그렇죠. 표현들. 첫 번째 문항.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나경원이요. 그렇죠. 그런데 문항을 달리 짜면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당명도 빼버리고 민주당 범여권 후보를 후보랑 싸웠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안철수가 훨씬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그렇게 수개월 동안 1등을 달렸기 때문에 이 문항 어떻게 할 건지 난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머리카락 지금 싸울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좀 건조하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적절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냥 좀 객관적인 거잖아요. 아주 그 건조하게 하면 그냥 나경원과 안철수 당명도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내가 리얼미터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 저번에 한번 한길 리서치인가에서 대선주의 여론조사할 때 계속해서 윤석열이 의식되게 문항을 물어놓고 배치해놓고 7번인가에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윤석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윤석열을 물어봐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짜증나서 끊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우리도 대선 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30%의 사람들은 여론조사 문항을 듣다가 계속 답을 해. 그러다가 대선 주자로 누구를 지지냐고 물으면 윤석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그런 장난질로 밑장 그 있잖아요. 왜 도박판에 가면 그런 짓거리로 여론조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항과 언제 할 거냐는 안철수한테는 사활이 걸린 거죠. 어쨌거나 뭐 남의 집 일이어서 재밌긴 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문항도 그렇긴 한데 나경원이 그때 국민 경선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만
지금 100% 국민 경선이죠. 네, 근데 나경원이 그걸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국민 경선을 반대하는 나경원의 심리도 이해가 가지만 이 언니가 우리를 너무 못 믿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나한테 전화 오면 그러니까 나 나경원 찍을 국민 건데. 경선을 하면 우리 확실하게 밀어줄 네. 텐데. 그게 김종인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 경선을 100%로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찍을 거다는데 그 정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의사 사람을 뭘로 보고 있어. 그래서 안철수는 민주당에 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나경원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림을 딱 보면 박영선 후보, 나경원 후보 딱 붙는 게 그림이 보기 좋잖아요. 딱 이렇게 대립 딱 서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근데 그 안철수 딱 나와봐 그림 자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안 안철수도 좋아. 눈썹 문신하고 아니 많이 이게 안철수는 노력을 했던데요. 전문용어로 빠입니다. 이게 전문용어가 빠이. 있어. 내가 만들 거야. 안나 땡이고요. 안철수 나오면 땡큐고 나경원 나나 배땡이에요. 네. 나경원 나오면 베리 땡큐야. 그러니까 김종인 이제 그런 논리로 지금 뭐 그 이야기를 접고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굳이 여론조사를 해야 돼?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안 하겠다는 거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예, 방법이. 예, 예. 이것도 정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경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당과 국민의 짐인데 국민경선이 지금 뭐요? 두 국민자 들어가는 당이 하는 경선인데 국민경선이지. 당연히 국민 경선으로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단일화도 문제지만 만약에 단일화 해서 가산점 없이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안철수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됐다고 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잖아요. 2번을 할 것인가 4번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게 김종인하고 안철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짐에서는 지금 안철수 입당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역선택도 방지하고 국민의 짐 내로 안철수가 들어오면 그냥 국민의 짐 후보 중에 서로 이제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지 해가지고 1번 안철수, 2번 나경원 둘 중에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국민의 짐에 들어가면 내 지지, 그러니까 중도의 그 극중에 계시는 분들이 내 지지를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안철수는 그러니까 국민의 짐에서는 그냥 입당해라인데 안철수는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당대당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 안철수를 일단 입당을 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는 내가 니들한테 들어가면 내 표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접점이 안 만들어진다고. 얼마나 재밌는 팝콘 각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는 이렇게 홀몸으로 들어가면서도 50% 지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습 효과가 있군요. 세석이나 있는데 그 이렇게 지분을 요구 안 하겠습니까? 안철수가 이게 맛을 본 사람인데 쉽게 그렇게 뭐 당대당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안철수 씨가 새정치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새정치연대가 당시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만들어진 게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안철수가 다른 당을 먹는 수법, 약간 뻐꾸기 같은. 아, 남의 둥지에다가 예. 알을 나누는. 그 자리에다 똥을 싸는 거죠. 그리고 단물 빠지니까 나가가지고 또 지역감정 자극해서 국민의 당을 만들고 이 과정을 거치는 소위 말하면 도장 깨기 전문가. 예. 민주당 내가 깨. 근데 국민의힘 내가 깨. 지금 분위기 보면 국민의힘은 안철수가 묻었는데도 깨질 것 같아요. 안철수가 안 들어가고 묻기만 했는데 깨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전략가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경원이 저쪽 후보가 되고 안철수랑 붙었을 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안철수가 입당하든 안 하든 안철수가 입당 안 하더라도 국민의 짐은 필연적으로 이번 선거를 끝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서울시장을 못 이기면 더 심하게 깨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저기 주문해 놨잖아. 팝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재밌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단일화하시지 말고. 네.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뭘 타협해서 얻어내려고 하시니까요.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거예요. 웃어주라 잠시. 회심의 일격을 던졌는데 저는 웃지도 않고. 안철수가 정말 심각하게 에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혼자 참. 날릴 텐데. 아니 근데 저 댓글 보다가 너무 웃겼던 게 안철수가 늘 자기가 양보했으니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선 때도 그렇고 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또 시장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에는 구청장 후보로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댓글을 보고 진짜 너무 웃겼어요. 이 양반들이 안철수 씨를 몰라보고 이분은 대선 가실 분이시잖아요. 안철수 씨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아니 그래서 아까 그 보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산점 이야기할 때 뭐 나경원은 여성 가산점 받는데 아까 초등생 가산점 줘야 된다. 아바타 가산점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네. 동의합니다. 그렇구나. 초등생 가산점이 20% 줍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지상 최고의 방송으로서 예상 한번 해봅시다. 저쪽 어떻게 되겠어? 일단 국민의 지명 후보 내가 나경원이라고 말해놨는데 딴 이야기 하기 힘들지. 네. 너 만장일치. 뭐 저는 나경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이면 저는 안철수요. 아니 국민의 집 내에서 국힘조에서. 아, 그럼 나경원은 당연히 낫고요. 그러면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붙었을 때는 그래도 누가 이끌어 나경원. 봐요? 나경원? 예. 이끌어 본다고? 예. 근데 국민 경선하면은 안철수가 이길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거품이 나왔으니까 좀 지금까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 경선이라고 하지만 그 설문 전화가 오는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업무 시간 중에 오잖아요. 모바일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받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설문조사라는 게 한 번 통화 시도를 해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2-3번 많으면은 5번, 6번 정도 해야지 통화가 연결되는데 그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국민의 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전화에 대응하도록 뭔가 자기 내부에서 캠페인 같은 걸 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더라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져야 되는데 만약에 안철수 이름으로 나왔다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최악의 패인 거예요. 자기들이 겉으로야 뭐 서울시장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모든 설문조사를 다 돌려도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뒤집습니까? 그러면 당을 지키려면 지더라도 나경원으로 져야지 최대한 큰 덩어리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로 냈다가 그 당이 깨져봐요. 그거는 그냥 조각조각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머리가 좋은 분이네. 그렇죠. 뭐냐면은 국민 경선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으로 안철수 찍을 것이다를 아닌 걸 알면서 사실 나경원 찍을 거 알면서 그렇게 약간 추동을 하는 게 있네. 여러분 전화가 와서 안철수 나경원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면은 무조건 나경원이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훨씬 쉽거든요. 싸우기가 쉬운 대상이에요. 쉽다기보다 그림이 좋다. 이게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선택이든 뭐든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로 나오면 네. 훨씬 쉬운 대상인 건 맞습니다. 나경원한테는요 놀랍게도 판사와 국회의원 출신인데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놀랍습니까? 요즘 판사들 보면 다 그렇던데. 세다. 요즘 판사 트렌드. 네. 자, 어쨌건 진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쪽 그러니까 나경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네. 안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저는 걸지 내기할까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